좁아진 요도를 넓혀주는 약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흔히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남자분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심해지는 병이기 때문인 거죠.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세를 들일수록 더 고생스럽게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제 미리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그러면 진행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기본 근간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서 내 친구는 한 가지 약밖에 안 먹는데 나는 왜 네 가지, 다섯 가지 약을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거는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단독요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환자마다 환자 특성에 따라서 약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냥 일반인들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어떤 종류 약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서 압박을 해서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이 약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약 중에 가장 기본은 좁아진 요도를 넓혀주는 약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흔히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 신경을 차단을 해주면은 방광에서 요도로 나오는 입구와 전립선 요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편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알파 차단제가 기본인데 알파 차단제가 성분으로 따져서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뭐 약물 명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6가지 약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제약회사마다 성분은 같지만 이름들을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알파 차단제는 수백 가지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분으로 나누면 6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제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납토피딜, 실로도신, 탐술로신, 알프조신, 독사조신, 테라조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약 순서가 흔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작용이 적으면서 부드러운 약부터 점점점 제가 뒤에 말씀드린 약일수록 부작용은 조금 많아지지만 효과는 더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모든 논문이나 교과서에는 같은 알파 차단제는 성분에 따라서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약을 써보면 분명히 약마다 특성들이 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가 조금 더 약한 약이 있고 조금 더 강한 약이 있고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써보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약 알파 차단제를 시작을 할 때는 조금 이제 부드러운 약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반응을 보고 강력한 약으로 전환해 가는 단계를 거쳐 가게 됩니다. 또 이 알파 차단제 중에 이 요도를 넓혀주는 효과도 차이가 나지만 약이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나는데요. 그 알파 차단제를 드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사정량이 많이 줄었다, 사정이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6가지 알파 차단제에 따라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사정량 감소가 적은 약들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효과를 더 강하게 하면서 사실 사정량에 크게 내가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약을 좀 다르게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알파 차단제지만 저희들이 임상에서 느끼기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 연령, 실제 소변 세기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ARI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전립선을 더 이상 안 커지게 하면서 줄어들게 하는 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써서 전립선이 줄어들기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줄어들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남성 호르몬을 좀 억제를 시키는 건데요. 실제 남성 호르몬을 안 생기게 하는 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 작용을 하는 선에서 블록을 시켜가지고 전립선에만 남성 호르몬이 공급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전립선 성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 5-ARI라고 하는 약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이 두 가지인데요.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은 원래 크기의 한 30% 정도까지는 크기가 줄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거의 확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크기가 크면 이 전립선을 더 이상 안 커지게 하고 줄어드는 약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크기가 작은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기준이라는 게 다 있는데 30g이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런 약제들을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30g이 안 되더라도 의사가 판단해서 꼭 써야 될 경우다 그러면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단 이제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 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또 단점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성욕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면 사정량은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이 약의 한 가지 단점은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을 확인하기 위한 피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같이 검사를 하고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전립선 크기를 줄어드는 약은 사용을 하게 되면 PSA 수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립선암 진단이 자칫하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검사할 때 이 전립선암 검사 PSA 수치를 보고 이 수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이 크기 줄이는 약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PSA 수치가 좀 높으면 전립선암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약을 써버리면 이 수치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알으셔야 되고요. 가끔 조금 아차아차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환자분께서 이제 다른 데서 약을 쓰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PSA 수치를 검사를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이 전립선 크기 줄이는 약을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PSA 수치, 약 쓰기 전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립선암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약은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약인데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한테 쓰는 약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약이 과민성 방광에 쓰는 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 증상 중에 유난히 소변을 자주 본다, 그 다음에 갑자기 말해서 참기가 어렵다 이런 절박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과민성 방광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만 가지고도 이런 방광 자극 증상이 올 수는 있으나 전립선하고 별도로 방광 자체가 예민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과민성 방광에 쓰는 방광 약물입니다. 이것도 성분으로 따지면 종류가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용해 보면 약마다 특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약한 약도 있고 조금 더 강력한 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검사 결과나 환자분들 증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 과민성 방광에 쓰는 약들의 단점들은 어떤 경우에 입마름이 심한 분들, 또 어떤 경우에 변비가 심하게 오는 분들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약간의 인지장애, 즉 약간 경증의 치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그게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마다 특성이 이런 부작용이 조금 더한 게 있고 덜한 게 있고 또 이런 부작용이 더한 게 있고 덜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환자 특성에 따라서 약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다양한 약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립선 비대증 약은 야간요 때 쓰는 약입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가 제일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야간요라고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잠이 들면 아침까지 안 깨고 소변 안 보고 주무셔야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특히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 중에 꼭 2번씩, 3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야간 단뇨증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뭐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밤에 주무실 때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야간 단뇨증이라고 하는데 이 야간 단뇨증을 해결하는 약이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약을 드시면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켜서 양을 줄여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밤에 여러 번 일어나셨던 분들이 소변량이 줄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든가 어쩌면 이제 전혀 안 가시게끔 될 수도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네 번째로 많이 쓰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약도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몸에 나트륨, 염분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소변을 농축시키니까 수분은 몸 안에 남게 되고 노폐물만 나가면서 몸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전해질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조금 많이 위험한 정도까지 떨어지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이 약을 쓸 때는 반드시 피 검사를 해보면서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한테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우울증 약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한테 쓰기도 하고 약간의 진정제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밤에 특히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수면제를 같이 처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약물 치료는 한 가지 약만 드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많게는 5가지, 6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각각 환자분들 특성과 병증 정도와 증상 다양한 정도에 따라서 약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